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양이 무엇고 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주역의 뿌리와 체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잠깐 되돌아볼까요? 주역의 뿌리와 체계는 크게 3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가 상징보인 상, 두 번째가 상징어인 은, 이건 역경을 얘기한다 그랬죠. 다음 상징성인 이, 이건 역전을 얘기한다 했습니다. 즉 주역의 3대 체계는 상징보인 상과 수, 상징어인 은, 상징성인 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역의 뿌리는 뭐라고 그랬죠? 주역의 뿌리는 상징보인 상과 수, 상징의 은, 즉 역경, 이 두 가지를 주역의 뿌리라 그랬었고, 상징의 역전은 꽃과 과실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음양이 뭐고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음양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마 어렴풋이 알고는 계실 텐데 이게 표현해내기는 힘들 겁니다. 일단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음양은 천지의 도이고 삼라만상을 통제하는 기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역시 몸에 확 와닿지는 않죠. 하지만 일단 들어두시죠. 음양은 천지의 도이면서 삼라만상을 통제하는 기울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이제 음양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역 하는 역자를 한번 파자를 해보죠. 풀어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역자를. 역은 날일 플러스 달월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 날일은 위에 날이 똑같습니다. 이 월자가 이렇게 변형돼서 이렇게 적혀 있죠. 즉 역이라는 것은 해가 뜨면 달이 지고 달이 뜨면 해가 지는 어떤 변화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역이라는 글자 자체가. 그래서 서양에서는 주역을 The Book of Change, 변화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일과 월로 구성된 글자가 또 하나 더 있죠. 무슨 글자입니까? 밝을 명자죠. 밝을 명자. 밝을 명자도 날일과 달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역이라는 글자도 밝다는 명자라는 글자도 결국은 달과 해와 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역이라는 글자와 밝을 명자라는 글자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뒤에 배경을 깔고 이제부터 음양을 설명하겠습니다. 음과 양은 태극 안에 존재하는 상대적인 두 개의 힘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삼라만상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음양이 최초로 어떻게 탄생된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유해서 설명은 가능합니다. 먼저 우리가 음양이라는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음양이라는 글자부터 우리가 한번 뜻을 제대로 알아보죠. 음양. 왜 음양으로 되어 있는지 글자가. 자, 음자를 먼저 볼까요? 음자는 이게 좌부변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언덕부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덕부자. 플러스 그늘 음자입니다.
부자 언덕 플러스 그늘음, 이게 음자가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다음 음양할 때 양을 한번 볼까요? 양은 역시 부자의 변양자입니다. 변양자. 이것도 언덕하고 볕입니다. 언덕하고 그늘입니다. 결국 음양이란 이 글자 자체가 언덕하고 그늘하고 언덕하고 빛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음자와 양자가 이렇게 이루어 있다는 사실을 배경에 깔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 1번, 2번, 3번 그림을 설명 들어가기 전에 해가 지고 나면 천지가 캄캄해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편의상 별빛과 달빛도 없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되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표시하기가 힘들어져 버립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적막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우리는 태극의 전 단계인 무극이란 무극. 무극 다음이 태극이죠. 이 무극. 자, 이러한 어둠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니죠.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되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면 그 햇빛이 천지를 밝히기 시작하죠. 우리는 여기서 이 언덕을 주시합시다. 자, 해가 떠서 빛이 비치니까 이 언덕에 빗줄 친 응달과 하얀색의 양달이 드러납니다. 이 응달과 양달은 어느 것이 먼저 생겨난 것도 없습니다. 양달이 생겨나면서 응달이 생겨났고, 응달이 생겨나면서 양달이 생겨났고, 동시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즉, 음과 양은 음이 있는 곳에는 양이 따라가고, 양이 있는 곳에는 음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음과 양은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붙어 있습니다.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 가사에도 이런 거 있죠. 빛과 그리고 그림자. 제가 젊을 때 애창곡이기도 합니다. 빛과 그리고 그림자. 이렇게 빛과 그림자, 이게 바로 양과 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음은 동시에 생기고, 양이 있는 곳에는 음이 따라가게 되고, 음이 있는 곳에서는 양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사상은 바로 동양의 자연주의 사유방법의 기초 개념입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음과 양이라는 것이. 그래서 음과 양이 지금 이 언덕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는데, 먼저 앞에 언덕 그림을 보시죠. 이 언덕 그림은 1번 언덕 그림을 그대로 들고 내려온 것입니다. 자, 이 언덕 그림을 보면은 빗줄 친 응달과 하얀색 봄바탕의 양달이 직선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직선으로 나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시각을 잠깐 바꿔 언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언덕의 입장에서. 자, 언덕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언덕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언덕은 하나입니다. 이 언덕이 바로 태극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이 태극입니다. 즉 음양이라는 것은 태극이라는 한호 속에 들어있는 둘입니다. 태극이라는 하나 속에 들어있는 둘입니다. 즉 음양, 그게 음양인 것입니다. 이제 음양에 대한 개념을 아시겠죠? 이게 음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언덕에 있는 이 그림은 응달과 양달을 구분하는데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극에 있는 응달과 양달은 곡선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보이십니까? 이 직선과 곡선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사실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3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때 태양의 빛은 이 언덕을 비춥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쪽이 양이 많아지면은 다른 한쪽은 음이 많아집니다. 또 음이 많아지면은 양이 적어집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해가 동쪽에 떴습니다. 동쪽에 있을 때는 이쪽에 양달이니까 양이 생기는 겁니다. 이쪽은 음달이니까 음이 생겼겠죠. 그러다가 해가 중천에 뜨면은 전체가 양달로 바뀝니다. 그 정오가 딱 지난 순간 점차적으로 동쪽에 응달이 생기기 시작하죠. 왜? 해가 서쪽으로 넘어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의 위치에 따라서 응달과 양달이, 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양달과 응달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세력권의 판도가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음과 양 간의 투쟁이 벌어집니다. 즉 이 언덕에 시간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음양이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또 변화가 일어나서 움직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해가 동쪽에서 떠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쪽으로 기울고 그에 따라서 양달과 음달이, 즉 음과 양이 변해가는 그 과정은 시간이 개입되면서 음과 양이 생명력을 가지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이런 개념은 1번, 2번, 3번, 즉 해가 뜨면서 언덕에 응달인 음과 양달인 양이 생기고, 그러면서 음달과 양달, 즉 음과 양은 동시에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 이 언덕은 음달인 음과 양달인 양이 직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태극 속에 있는 음에 해당되는 응달과 양에 해당되는 양달은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음과 양이 변화하면서 움직인다는 걸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시간 개념이 도입되면서 음양에 생명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태극 속에 이렇게 음과 양을 구분하는 이 선이 곡선을 이루었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음과 양이 변한다는 얘기죠. 즉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바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1번 그림에서 이렇게 생겨났지만 시간 개념이 도입되면서 점차적으로 생명력이 부과되고 변화되면서 움직인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음양의 탄생, 그 다음에 음양의 정의, 음양의 특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니 이 음양이라는 글자가 왜 이렇게 정의됐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 음양은 우리가 주역 세계의 길을 걸을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첫째 관문입니다. 이 음양도 역시 주역이 무엇고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이 음양이 무엇고라는 부분도 여러분 팔에 문신이 새겨질 정도로 확실하게 개념을 확립해 두셔야지 주역 공부의 길이 조금 더 평탄하게 쉽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음양이 무엇고라는 제목의 강의는 여기서 강의를 끝을 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일전에 그 댓글 요청에 의해서 8월부터는 주 1회 방영하던 것을 2회 방영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 2회 방영을 할 경우에는 자칫 강의 내용이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영 7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을 8월부터는 5일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일정은 그때그때 상을 봐가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태극, 양이, 사상, 8개를 공부를 합니다. 교재 39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장마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마 기간이라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항상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